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NKTV 일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고위 소식통이 보내온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아주 긴급한 속보입니다. NK 레이더라고 하는 이런 주자에 북한 김정은 조직적이고 또 국가적이고 강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국을 경유한 불법 거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곳, 그리고 불법 거래의 종류, 그와 관련된 그들이 벌고 있는 불법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자세한 상황들을 긴급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북한 용어로서는 이거 메탐페타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 남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필로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아주 마약성이 강하고 적은 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각에 빠져서 모든 것들이 다 의욕을 잃고 그냥 육체적인 그런 욕구만 이제 중폭시키는 이런 사회 일종의 아주 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국가가 나서가지고 특히 김정은이 지령하에 주황당 39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생산해서 그것을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 이런 사실이죠. 원래 애당초 북한이 이런 불법 거래를 통해서 올해 엄청난 이 돈을 벌고 있고 또 이런 것들만이 김정은 정권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자구책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단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북중 국경 연선에서 많은 양의 불법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 말로만 들었던 북중 간의 마약 밀매, 이것이 오늘 저희 NKTV에서 처음으로 자료 화면과 함께 그 장소를 밝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내부 통신원이 보내온 그 자료, 즉 육성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내부자 보호를 위해서 육성의 일부 부분들에 대해서 단절적으로, 단편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또 음성을 이제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양해를 이제 바랍니다. 네, 그러면 녹음 한번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발줘서 막아놔서 꼭대기는 이게 밑에 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야들이 완전 막으면 물이 안 흐를 때도 있어. 강이 얕아질 때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거기 말고 물 가득 찬데. 예. 저 위에. 예. 분발줘서 호스. 예. 물 차서 호스 되잖아. 그렇죠. 그 마약장에서 마약 밀수 거기 최고로 하는데요. 거기 중국 쪽에는 관전이고 맞은편에는 뭐 걔들이 배를 가지고 중국까지 넘어와요. 호수에서. 호수 아니니까. 예, 그렇죠. 아무 쫙 배 끌고 오고 올 때 이 덩어리들 이거 앞에는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찰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 70%는 남방으로 내려가. 예. 어? 예. 하고 30%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대로. 예. 민물고기. 예. 딱 스푼 거기서만 나오는. 그거 핑계는 그거 싫어. 한 배에다가 이 경비대 새끼들이 잔뜩 싫어. 거기는 밑에는 이 뽕이라 그러잖아. 마약을 실어서 나온다고 나와서 자기 대방내 까지 와요. 거기 와서 그건 누가 통제 미국 애들 그거 아무리 대답해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 들어가도 몰라요. 뭘 보겠어 그냥. 돈 얼마가 넘어가는지 어떻게 걔들이 돈이 얼마 넘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의 통화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들을 좀 구글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매일 저녁 어둠이 깃들면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마약, 즉 필로폰, 매매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구글 어스 프로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장소를 제가 여기서 타이핑하고 찾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죠. 예, 스푼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장소는 평안북도 수풍 노동자국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건설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수풍발전소. 예, 이 수풍발전소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풍발전소의 위치를 좀 크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지도를 줄이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지도고요. 여기 바로 압록강이죠. 백두산이 여기 있고요. 백산에서부터 이쪽으로 흐르는 강은, 이 강은요, 압록강이고요. 백두산에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아시는 것처럼 두만강입니다. 이 압록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단동이고요. 여기 북한이 신우주인데 한 4,500km 정도 되는 이 수풍 노동자구, 바로 이곳에는 언제가 있습니다. 언제가 아마 남북한 통틀어서 수력발전소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발전소죠. 그럼 이 발전소에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가? 이제 그 통신은 이야기했지만 이 수풍발전소에는 댐이 있고요. 댐이죠. 댐이 우리 보기만 해도 엄청 클 것만 같습니다. 제가 약간 좀 사선을 죽일게요. 이 상류에서 내려온 물들은 다 이 수풍에서 이제 모여져 가지고 발전에 이용되는데, 현재 호숫가, 물이 쌓여져 있는 호숫가 주변에 보면 오른쪽은 결국은 이게 북한이고요. 왼쪽이 중국인데,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는 배를 떼어 가지고 수풍호에 물고기들도 함께 잡고요. 여기에서는 양식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기른되고 있는데 실뱀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국과 북한 동시에 여기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풍이 언제 여기 쭉 실뱀장어와 그리고 민물장어를 키우는 이런 어장들이 쭉 있죠. 이 중국 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한 쪽은 몇 개 안 돼요. 이것밖에 없고요. 이것만 봐도 이 호수 전체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한령도와 북한이 사용하는 한령도 너무나도 이게 시각적으로도 이게 협소합니다. 요것밖에 없어요, 북한은. 이쪽이 지금 북한 지역이죠. 근데 오늘 좀 이야기하자고 하는 것이 북한이 메타펜타민, 즉 필로폰을 이 수풍호에서 밀매한다고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어디서 진행되냐. 이 통신원은 그 위치를 어디로 집었냐 하면요, 바로 이 호숫가 상에서 중국에서 나온 배와 김정일의 통치자금을 보장하는 그 부서에서 난 배가 이산상에서 만나가지고 마약을 넘겨주고 그리고 현찰을 넘겨받는 이런 작업, 이런 마약 거래, 이것이 매일 저녁 어두움만 지면 진행된다. 마약이 도대체 어디서 이게 북한은 나가지고 매일 저녁 이 100kg 정도 량을 이렇게 막 넘겨줄까요? 어디서 생산할까요? 원래 마약은 아편이라고 있습니다. 아편을 북한이 1985년도에 함경남도 장진, 그 유명한 장진 있지 않습니까? 그 장진에 6개리를 몽땅 다 아편 농사를 지었죠. 이것을 북한은 이 백도라지라고 불렀댔는데, 이게 국제위성회에서 감시돼 가지고 추궁을 받고 더는 할 수 없게 되자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얻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는 이런 필로폰 생산으로 돌아선 게 아마 90년 초였습니다. 국가가 함흥 제약 공장에서 국가가 이제 생산을 했고, 그 기술들이 관여했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에서 그 데이터들이 유출돼 가지고 함흥에서부터 시작해서 필로폰이 대대적으로 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런 제조된 것들을 북한 내에서 거래 또는 중국 대방에다가 중국 그 아편 밀매 조직에 넘기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오늘 전할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북한의 중앙당의 39호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 그 39호실 창고까지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언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중앙당 39호실 창고가 있다라고 창고 위치를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메타펜타민이라고 하는 필로폰이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과 보관 창고를 이제 가리키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건물도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좀 현대화된 건물이고요. 규모도 꽤 넓습니다. 무려 이곳을 다 점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아마 생산하고 여기는 보관하고 여기는 연구사들 그리고 또 뭐 주황장애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평양에서 와가지고 유숙을 해야 되니까 이게 큰 기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신 것처럼 차량에다 싣고 언제 건너편에 바로 해상에서 바로 팔아버린다. 야,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현재 살던 제가 탈북민들하고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이 호수에서는 북한과 중국 배들이 서로 모여서 뭐 식품이나 아니면 뭐 적당한 양의 어떤 식용유라든지 품 내주는 공업품이 거래가 있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양식한 실뱀 장어를 여기다 넣기 위해서 아주 적은 양의 배들이 보통 여기서 만나가지고 낮에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걸 이자 오른쪽에는 국경경비대의 묵인하에서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배에 마약이 매일 저녁 100kg씩 실려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 아마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중국은 도대체 누가 받느냐? 국가가 받느냐? 아니면 개별적 밀매 조직이 받느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으나 중국은 국가는 아니겠죠. 아주 규모가 큰 마약 밀매 조직이 북한의 30곳이라고 직접 만나가지고 마약을 아마 넘겨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도 정말로 마약의 단속에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매일 저녁에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반도에 지금 전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이 불법 거래를 조사하는 기관들도 있으니까 이게 막 일정한 기간 동안만 주시하다 보면 분명히 김정은의 이 큰 그런 달러 창구인 이 불법 거래 마약 통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건물에 대해 조금 제가 좀 더 보려는데 특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제 보았지만요. 가까이에, 현장 가까이에 전진 배치해 놓았고요. 북한 쪽 소포민이 있습니다만, 그래, 요래 중국 쪽에서 좀 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야, 이건 중국 쪽에서 보는 거죠. 중국 쪽에서 보면, 건물 본배를 평범해 보입니다. 여기에 있는 집들 보시죠. 따닥따닥 그냥 뭐 주택인지 창고인지 그래 있는데, 이게 다 주택이 아닙니까? 주택가고요. 그런데 이 건물 하나만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본래 이거 중국의 기술자들이 북한에 넘어왔을 때 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기술자들은 북한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야 북한에다 통짜로 이 수풍 발전소의 운영과 산된 전력의 처분권을 넘겼거든요. 그 대신 북한은 그 전력 대신에 광석, 금은정광 이런 걸로 대체해서 값을 넘겨준다. 전기는 북한이 쓰고요. 그런 건물이었던 것을 이제 용도를 다시 이개축해가지고 여기서 아주 몰래 숨어서 마약을 생산하고 있으니 아무리 국제 마약 단속 기구라 할지라도 이렇게 잘 은폐되어 있고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런 오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불법 거래. 이거 어떻게 잡아내겠습니까? 일단 장소가 밝혀진 이 상태에서 아마 저희 이 정보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토안보부의 국제마약 단속반 이분들하고 연계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즉석시 이걸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확인을 온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팩트들을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런 질문도 하죠. 야, 하루에 그게 100kg 정도 마약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진짜 북한이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구조화된 뭐 생산 시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바로 그래서 국가가 생산하는 그 양에 또 개인들이 생산하는 것까지도 결국은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개인들한테는 적게 돈을 주고 자기들은 뭐 한 70% 정도의 돈을 자기들이 다 꿀꺽해서 그걸 김정은 통치 자금으로
결국은 돌린다는 거죠. 북한 마약 기술 어느 정도 될까? 중국의 마약 밀매자들도 일단 메타암페타민이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게 복용하고도 머리가 아픈 현상, 색소가 아예 결정처럼 크라이스탈처럼 이게 맑지 못하고 하면 이게 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 마약업자들이 한결같이 찾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마약인데요. 최근에는 엄청 맑고 투명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값도 싸고 이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수풍 호수를 통해서 들어온 마약들은 중국 저 안쪽에 내륙 쪽으로 퍼지고 몽골이라든지 전 세계로 나가는 거대한 창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요즘 필로폰 불법 거래가 엄청 많이 적발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알아요. 남쪽에 퍼지고 있는 필로폰의 절대 다수가 중국산인데 그 중국산에서도 중국 내에서는 이 필로폰 제재가 엄격히 통제되니까 바로 북한에서 들어오는 거다. 김정은은 이거 포착하고 돈 될 게 없으니까 무기도 못 팔아먹지. 지금 동서해안에 미국의 해양 순시선들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물목을 딱 지키고 있고요. 하늘에서는 위성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어떤 민간의 소소한 거래인 양 배를 한 척 떼고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고 또 현금으로 빡치게 할 수 있고 마약 거래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마약을 생산해서 돈을 번다. 이거 깡패이죠. 깡패. 깡패도 아주 질이 나쁜 깡패입니다. 기상천외한 이 사실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와 미국 국토안보부의 해당 기관들이 이 자료들에 기초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 지역에 대한 통합적인 감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좀 준비한 거는 뭐냐면요. 북한의 법투쟁 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 자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판례집입니다. 언제 이거 나온가 하면요. 2009년도에 처음 판 나왔고 개정판은 2017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한 500페이지 되는 판례집인데 저희 NKTV가 이걸 입수해 왔죠. 여기서 뭐 수백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이런 판례인데 마약과 관련된 사건이 2개 있었습니다. 그래 그 2개 사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판례를 보여드리면 현실적으로 북한에 이런 마약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북한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죠. 281번째 사건입니다. 보겠습니다. 문승처리 행위를 형법 제216조 비법 아편 재배, 마약 제조죄와 형법 제218조 마약 밀수 밀매죄로 처벌해야 한다. 만들었기 때문에 제조한 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밀매죄로 처벌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보면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무거운 경우 2년부터 5년 사이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조문에 지적된 정상이 무거운 경우, 아편은 안 된다는 소리인데요. 아편은 500포기 이상 심으면 이거 무거운 죄입니다. 아편뿐만 아니라 화학적 제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마약인 경우에 50g 이상이면 대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네요. 그 여기 좀 재밌는 건 뭐냐? 아편을 재배하였으나 수확하기 전에 자체로 제거했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이게 범죄자 문순철이가 제조한 마약을 판 행위는 마약 밀수, 밀매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서 공범으로 원료를 준 사람은 처벌해야 된다. 아주 엄격한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 그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 시장에서 필로폰은 감기약을 싸는 것처럼 그렇게 거래되고 있으며 소량이 거래되고 있으며 사람들이 희망도 그리고 갖은 몸의 무거움도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위해서 정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필로폰을 상시 투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 북중 간에
수풍호에서 북한 39호실에 있는 전문적인 이 조직이 마약을 현지에서 생산해서 수풍호에서 중국으로 넘긴다. 할전이 100kg 정도 넘긴다. 그럼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김정은은 이 마약 밀매를 통해서 매일매일 얼마의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판례에 있는 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면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사건을 보겠습니다. 정황 283 사건입니다. 특수기관에 나왔죠. 특수기관. 이 39신이나 그 마약을 조직적으로 그리고 강범위하게 허용 밑에서 생산하는 그런 관계자이죠. 그 기관의 노동자 하명서는 약학 부분에서 종사하는 최용호로부터 그가 비법적으로 제조한 메탐페타민 염산염 필로폰입니다. 이거라는 마약을 8,000불, 8,000 US 달러, 8,000달러를 주고 1kg을 사서 북부 국경지대에 들어가 1kg에 12,000 US 달러를 내넘겨 팔았다. 이런 경우에 제가 되느냐? 저는 현재 뭐 가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빼겠습니다. 안 보겠고요. 일단 가격이 12,000입니다. 예, 그러면 매일 저녁 이 언제 근처에서 배를 양쪽에 들이대고 100kg를 넘겼다. 그럼 돈이 얼마 정도 벌릴까요? 예, 1kg에 12,000불이니까 100kg니까 120만 달러가 되는가요? 예, 120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 그런 수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120만 달러면 대략 우리 원화로 아마 1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저녁 13억씩 벌어서 김정은한테 가져간다. 꽤 큰 돈이죠. 매일 저녁이 이거 13억씩 벌기 위해서 북한이 정강이나 아연이나 농토산물, 뭐 진귀한 뭐 물고기 별의별 걸 팔아서 이렇게 큰 돈을 벌자 해도 이게 조련치를 않습니다. 신의주에서 단동으로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물량들이 지금 다 차단되어 있는데 마약은 순식간에 그냥 만나서 쨍 하고 돈 주고 갈라지면 바로 김정은에게 13억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제사회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그 대북 제재의 장벽에 밑에 엄청난 구멍이 쾅 뚫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전주에 저희가 북한이 얼마나 교활한 방법으로 금정강, 은정강 그리고 히토류나 특수강들을 팔아먹는지 제가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죠. 그 전체 움직이는 물동량을 줄이기 위해서 북한 안에서 고품위 재련을 해가지고 순도가 아주 높게 양은 적게 해서 이 탑차에다가 보이지 않게 위성에서 봐도 안 날리게 쫙 해가지고 250대씩 매일 들락거리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것. 그때도 한 15억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마약을 통해서 얼마 안 되는 요 마약을 통해서 하루에 13억씩 번다고 하면 그것 둘만 해도 벌써 3, 40억을 벌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자금에 매일 저녁에 들어간다. 이게 대북 제재를 해도 이거 효과가 안 납니다. 이 그 비핵화의 참배를 당하는 우리 가장 직접적 피해자들인데 이게 대북 제재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정말 그 아픔을 더 견딜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핵을 놓는 거 이것밖에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과 공조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북한 고위소치통이 보내온 북중 수풍호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마약 밀매 거래를 하고 있는 현장 함께 소식을 긴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NK 레이더는 북한이 불법 거래를 계속해서 제가 추적하고 있으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불법 거래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